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4주차가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취득세가 거의 끝나는 날일 거예요. 취득세 쪽이. 그래서 취득세가 끝나면 다른 시험에서 취득세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 문제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번 또 풀어드릴 거예요. 윗물로 제공된 게 있고, 혹시 이제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자료실에 아마 그 타자격 시험 중에서 취득세 관련 문제 이렇게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출력해가지고 오늘 수업 끝날 때쯤 해서 그거 다시 들어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테마 14번에 취득세 세율부터 한번 가보죠. 취득세 세율 부분은 작년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이 출제가 됐어요.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세율은 3개로 나눠져요. 3개로 나눠지는 거 쓰지 마세요. 쓸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취득세 세율은 3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중에 첫 번째 세율이 표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준세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특별한 세율인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취득세 세율 중에서 더 무겁게 세금을 물리는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35회 시험에 나왔어요. 35회 시험에서 표준세율을 출제했어요. 그럼 이제 36회 시험은 작년 시험보다 35회 시험보다 내용을 더 쉽게 내겠는가, 조금 더 까다롭게 내겠는가? 언제나 단계를 높여요. 나오면 앞에서 나오면 그것보다는 살짝 높여요. 그럼 여기로요. 이게 36회 되겠죠. 36회가 이렇게 예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특례세율이 안 나온다. 그럼 중과세율 이쪽으로 내겠죠. 양쪽에서요. 그래서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쪽인지를 몰라도 한 군데는 시험에 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이제 표준세율로 한번 가보죠. 이제 표준이란 말 뜻을 한번 볼게요. 표준. 여기서 표준이라는 것은 표준은 딱 고정 그런가요? 움직이는 거 그런가요?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세율 자체는 얼마 정도 움직일 것인가? 자, 움직일 때 완전히 많이 움직일 것인가? 반절만 움직일 것인가? 예, 반절만. 그럼 이걸 학계론에서 말하면 단위 탄력적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 표준 세율을 다른 세율로 바꾸면 무슨 세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탄력 세율. 그래서 탄력 세율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율을 부동산 학계론에서 시험 문제 낸다면 탄력 세율로 시험에 나와요. 그럼 탄력 세율이라는 것은 유돌이 있는 세율인가요? 유돌이 없는 세율인가요? 그렇죠. 유돌이 있는 세율이죠. 유돌이 있는 세율이 탄력 세율, 표준 세율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 보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그랬는가? 50% 범위 내에. 시험 볼 때는 50%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취득세 세율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가감이 불가능한 세율입니다. 틀렸네요. 만약에 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로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8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시험지가 나오니까 50%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어요, 이제. 그럼 또 두 번째는 이제 세율을 적용할 때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세율이 적용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걸 좋아하겠는가? 조금 물리는 걸 좋아하겠는가? 많이. 그러면 하나에 대해서 2개의 세율이 적용이 됐을 때 그중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끝.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시험에서 높은의 반대는 뭔가요? 낮이요. 그럼 시험에서는 낮은으로 나오겠죠. 시험에 딱 나오는 거 이것만 동그라미 쳐놓고 계속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이잖아요. 그 객관식 시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관식처럼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 그러니까 주관식처럼 공부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니 그냥 논술 쓰는 것도 아니고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50을 80으로 내면 틀렸어요.
낮다고 내면 틀렸어요. 높아요? 그러면 답인 거예요. 요 두 줄은 이렇게 해결하시고 이제 세율 암기를 해봐요.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3번하고 4번이에요. 자, 3번, 4번. 근데 3번, 4번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이 건물을 산다고 예를 들어봐요. 자, 이 건물을 사는데 내가 돈이 다 없어.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친구하고 둘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건물을 샀어. 그럼 이 건물을 혼자 샀는가요? 같이 샀는가? 같이. 그럼 무슨 취득인가? 공동취득. 그럼 공유물이란 얘기. 그게 공유가 소유자가 공유란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 사람이 주인이면 나는 취득세, 세금을 물릴 때 전체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겠는가? 내 것만 내겠는가? 내 것만. 그럼 그대로 가면 되죠. 자, 공유물일 때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일 때는 나의 뭔만? 취득, 지분. 내 지분 가격만. 요건 내 지분이요. 그러면 나의 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되냐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샀으면 내 지분권만 내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세금을 안 내면 나는 그 사람 세금 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공동소유자 상호 간에는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끝났잖아요. 자, 이렇게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인이 합쳤다. 법인이 합병이라는 이야기는 A라는 법인과 D라는 법인이 합쳤어요. 그러면 A 법인이 D 법인을 B 법인을 사버렸어. 그러면 사버렸을 때는 공짜인가요? 돈 줘야 된가? 돈 줘야죠. 그럼 법인이 합병할 때는 유상취득이다, 무상취득이다. 유상이네요. 유상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세요. 그 작년 시험 이거잖아요. 유상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세요. 근데 법인이 A법인과 B법인이 합치게 된다는 이야기는 A가 B를 먹어버렸다. 그러면 A가 B 법인을 돈 주고 사버렸다.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내용 이론적인 거 다 배웠으면 이제 세율 암기하면 돼요. 세율은 암기를 해야 돼요. 이 세율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암기를 해야 돼. 자, 우리 새로운 신곡 노래가 나오면 계속 듣고만 있으면 외워지든가요? 말을 불러봐야 되든가? 불러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목소리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불러보면 암기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제 해봐요. 이제요. 농지를 유상으로 이렇게 취득했네. 여기서 농지가 뭐냐면 논이나 밭이나 과소이나 목장 같은 게 이게 농지예요. 그럼 농지를 돈 주고 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00분의 30이에요. 농지를 돈 주고 사면 퍼센트로 바꿔봐요. 퍼센트로 1000분의 30이 몇 프로인가? 3%. 3%만 내는 거예요. 3%. 농지 돈 주고 사면 3%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집에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 논이 보여. 저거 사면 몇 프로 세금 낸다? 3%. 끝. 그런데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저걸 못 산다. 3%가 없어서 못 산다. 이러면 돼. 내가 저 논을 살 돈은 있는데 세금 낼 3%가 없어서 못 사네.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저게 세금은 3%구나. 금방 알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농지가 아니요. 그럼 농지가 아닌 거. 농지가 아닌데 주택도 아니네. 그리고 농지가 아니고 주택도 아니라면 가장 간단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가. 지금 우리 학원. 이 학원 건물을 내가 사고 싶어.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있어. 근데 세금이 없네. 세금이 얼마가 없는가 봐. 이제 농지가 아닌 상가를 돈 주고 샀을 때는 1000분의 40. 이건 4%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가를 살려면은 세금 몇 프로는 있어야 된가? 4%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고, 내가 이 상가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진짜 나 죽겠네. 죽는다는 소리가 뭔가요? 상가 저거 못 사서 나 세금 없어서 죽을 지경이네. 막 이러면 돼.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상가를 사면 몇 프로? 4%. 농지 사면 3%. 끝. 자, 됐죠? 이제 두 개를 암기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가지고 있는 A법인과 B법인을 합병을 하면서 상가를 가져왔어. 상대방 법인의 상가를 합병했으면 합병은 유상으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 유상.
그러면 상대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합병하면 나는 몇 프로 세금을 지불한다? 4%. 끝났죠.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진짜로 쉽게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무지 어렵게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 두 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늘 안 해도 돼. 요 두 개만 오늘 잡았으면 끝난 거예요. 처음에 다 나가지 마시고 안 되면 딱 두 개만 하세요. 자, 다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끝. 이거 잡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시험장에 가서 농지가 아닌 걸 돈 주고 사면 3%예요? 맞았네요. 그거 하나 알아고 시험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몰라도. 나머지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것만 익히는 거예요. 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농지 이외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3% 세율이 적용됩니다. 틀렸네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가지 말고 알 수 있는 것만 딱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한 번 잡았으면 절대 손에서 놔버리면 안 돼. 딱 잡아놓고 여기에서 문제 지문이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춰버린 거예요. 왜? 오지선다 중에서 두 개 알고 있으면 나머지 셋 중에 나머지 세 개를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하려다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나 안 할래요 그래버려요. 두 개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자, 두 개가 불안하다. 그러면 또 두 개를 더 해봐. 이제 불안하면 자, 여기를 해봐. 자, 아니 여기는 빼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상속. 자, 상속을 해봐.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4%. 농지는 뒤에가 3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예요. 똑같이 3이에요. 똑같이 3이에요. 자, 농지를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이때는 2.3%. 그럼 23. 그래서 2.3%짜리 세율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농지가 아니면 농지보다 세율이 더 낮아지는가 올라가는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란 이야기예요.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3보다는 조금 높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2.8. 여기는 2.8%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자, 그럼 4개 이제 익혀보는 거예요. 자, 4개 익혀봐요. 자, 이거 이제 지워버려. 자, 지워놓고 봐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니면 1000분의 40. 다시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니면 28. 끝. 자, 4개 잡았네. 이 정도 4개만 딱 잡으면 시험 문제 오지선다 나왔을 때 이 지문에서 틀리질 않아요. 4개만 딱 잡고 있어버리면. 4개가 정확히 맞으면 나머지 5번째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4개만 딱 알아버리면. 그러니까 10개를 다 나가지 마시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만큼만 딱 잡아놓고 한 번 손에 들어온 건 놓치면 안 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기 대상이 되신 분 5분이 있어. 근데 이분은 부모님이 엄청난 재산이 많고 애동딸이에요. 근데 여기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자녀들이 많아. 또 여기 다 봐. 그럼 제가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그렇죠. 어떻게 여기를 잡고 끝까지 물어줘야 돼. 왜? 애동딸이잖아요. 그 부모가 재산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를 잡고 손에 딱 들었으면 절대 손을 피면 안 돼. 뭔 일이 있어도 여기를 잡아야 돼. 잡아놓고 끝까지 끝장을 봐야 돼. 그럼 여기 손에 딱 들어오면 절대 놓쳐야 된가 안 놓쳐야 된가? 절대 안 놓쳐야죠. 그래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요령이 다 나가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그 지문이 나왔을 때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지문 몇 개를 몰라도 돼. 이걸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답을 풀어버리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4개를 했어.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가보죠. 자, 징역. 개인이 증여받을 때와 비영리 단체가 증여받을 때 세금이 누가 더 세겠는가요? 그렇죠. 개인. 비영리 단체는 좀 낮겠죠. 그것만 알아도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증여받았을 때는 3.5, 35. 이게 3.5%예요. 3.5. 그런데 비영리 단체가 증여를 받으면 3.5보다는 더 낮겠죠. 그러면 여기는 18, 2.8%예요. 그럼 총 6개를 알고 있네. 6개 암기하면요. 취득세 세율 문제는 절대 틀리질 않아요. 요 정도만 가지고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원시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1000분의 28, 2.8%입니다. 이제 분할했어요. 그러면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그러면 1000분의 23. 여기는 2.3%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자, 이제 안 보고 이제 연습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니면 40.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여기 똑같으니까. 자, 농지가 아니면 28. 증여, 개인이 증여받으면 35. 비영리 사업자 28. 원시 28. 그다음 공유 분할 23. 자,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걸 이렇게 다 암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살짝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몇 프로? 35. 비영리잖아요. 비영리 사업자면 28이니까 비영리가 아니면 35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 외우고 그러면 나한테 벌을 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완벽하게 손에 딱 들어오면 절대 내 손에 들어온 거 놓친다 안 놓친다. 내 손에 들어온 게 지금 억만장자인 애동딸이다. 너 애동 아들이다. 요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딱 내 손에 들어온 게 어마어마한 사람의 자녀다. 그러면 절대 놓칠 일이 없어요. 손을 피라고 그래도 절대 피면 안 돼. 딱 잡아. 그럼 요게 그거예요. 요거 하나를 딱 잡아놓으면 나는 36회 시험에 합격한다. 요 생각을 하면 이건 절대 놓치질 않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주택으로 가볼게요. 6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1000분의 10, 1% 적용이 돼요. 9억이 넘는 집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1000분의 30, 3%의 세율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끝났어요, 이제. 자, 세율 암기 다 됐네. 자, 암기 됐으니까 진짜 됐는가 이제. 마지막 점검하고 넘어가네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니면 40, 6억 이하 주택 10, 9억 초과 30,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니면 28, 개인이 증여받으면 35, 비영리단체 28, 원시 28, 공유 분할 23, 끝. 자, 이제 암기 다 된 걸로 보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지문 보충 한번 봐보죠. 가장 밑에 있는 거. 주택을 신축한 후에, 자, 그럼 이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해. 자,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해. 저 건물부터 신축했네. 그럼 공중에다 집을 지은가요? 아니죠. 땅에다 집을 지어야죠. 땅 위에다 집을 지었는데 땅은 안 사고 집부터 지었네. 집을 신축해 놓고 여기를 1번으로 신축하고 2번으로 토지를 취득하네. 그럼 이 땅은 주택의 땅이 되는가요? 일반 땅이 되는가? 주택의 땅이죠. 그럼 주택의 땅이니까 이 땅도 주택으로 봐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으로 보면 6억이 안 되면 몇 프로? 1000분의 10, 1%. 만약에 9억이 초과되면 1000분의 30. 만약에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니면 40. 그러면 이거는 집 짓는 땅이니까 농지가 아니다. 그럼 1000분의 40이죠. 그런데 주택을 신축을 하고 땅을 사면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면 일반 토지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낮은 세율. 그럼 앞에서 우리 배웠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세율이 중복 적용이 되면 낮은 걸 택해라, 높은 걸 택해라. 그러면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났죠. 이미 알고 있는 걸로 그대로 딱 풀면 돼요. 그러면 먼저 주택을 신축한 후에 부수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이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다 끝났네요. 이제 표준세율 끝나버렸네요. 이제 특례세율로 가보죠. 이제부터는 특례세율이 나오는데 이 특례세율은 이번 모의고사 특례세율을 우리 임기원 선생님이 출제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특례세율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까다로워요. 옛날에는 등록세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등록세를 두 개로 쪼갰어. 어떻게 쪼갰냐면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로 과세를 하고, 자, 여기다 또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등기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세금 이름이 달라져 버리네. 그럼 지금 여기서는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해서 등기하는 것은, 내가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해서 등기하는 것은 무슨 세로 부과한다? 취득세로 부과한다. 자, 이제 해결했어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은 등기를 했을지라도 물건을 취득이나 이전해서 등기한 것은 취득세로 과세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특례세율이란 이야기는 표준세율은 자, 이 부분 옛날에 물건값 2%하고 등기분에 대한 세율을 두 개를 더해서, 옛날에 물건에 대한 취득세가 2%였어. 등기에 대한 세율은 등록세였는데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를 이제 취득세로 바꿨어요. 자, 요렇게요. 두 개 다 2%와 등기분을 동시에 두 개를 다 세금을 물리는 것을 지금은 무슨 세율이라 한다? 이걸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표준세율 속에는 등기분도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농지를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는 몇 프로예요? 그랬는가? 2.3. 자, 2.3%네요. 그럼 2.3% 속에 옛날 물건값 몇 프로? 2%. 등기값 몇 프로? 자, 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더해져 가지고 표준세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 2%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리고 등기분에 대해서만 물리는 게 있네요. 그러면 두 개를 다 물리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만 물리고 있는가? 하나만.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물리는 것은 일반적인 세율이다, 특별한 세율이다. 그래서 그걸 특례세율이라고 합니다. 특례세율은 2%든 등기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세율을 특례세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 없어졌네. 2%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취득세만 물리라는 이야기인가? 등기에 대한 취득세만 물리는 것을 특례세율이라 합니다. 그런데 물건값 2%는 물리고 등기분에 대해서는 안 물리는 게 있네요. 그러면 등기분에 대해서는 안 물리고 물건값만 물리는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2%와 등기 둘 다 물리는 게 특례세율이다. 둘 중에 하나만 물려야 특례세율이다. 둘 중에 하나만 물리는 것을 특례세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표준세율 속에는 이 표준세율 속에는 2% 플러스 등기가 같이 들어있다.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다. 같이. 자, 그러면 2% 플러스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가 같이 들어있어요. 자, 같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표준세율에서 그러면 두 개, 2%와 등기가 다 들어있는 것 중에서 두 개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 중과 기준세율을 빼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을 2%라고 그래. 그럼 표준세율 중에서 2%를 빼버렸으니까 표준세율 중에서 2%를 빼냈으니까 무엇에 대한 취득세만 남았다는 이야기인가? 등기분. 자, 등기 이건 없어져 버리고 등기분만 남는 이런 특례세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등기만 하고 2% 안 물리는 걸 찾으셔야 돼. 자, 그럼 환매 등기네요. 그럼 환매가 뭔 뜻인지 알아야죠. 환매, 뭘 하는 걸 환매라는가? 다시 돌려받는 거. 누구 걸? 내 것을. 이 물건을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겼다가 다시 그 물건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 물건은 옛날부터 내 물건이다, 남의 물건이다. 내 물건이다. 내 물건이니까 물건값 2%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다른 사람 앞으로 갔으니까 등기가 넘어갔다가 다시 내 앞으로 넘어오면 등기가 내 이름으로 등기만 바꾸겠죠. 그래서 환매 등기가 병행이 됐을 때는 이 경우는 물건값을 물린다, 등기분만 물린다.
등기부만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만 물리니까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고 물린다? 2% 빼고 물린다. 별거 다 아니네. 알고 보니까 별거 다 아니었네. 자, 그 다음 상속을 받았어요. 1가구 1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집이 없는데 오늘 상속을 받아서 집이 하나 됐네. 그럼 집을 하나 상속을 받게 되면 주택을 상속을 받게, 이거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쓰면 뭔 암호처럼 돼가지고 알아먹지를 못해요.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원칙은 몇 프로짜리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2.8. 농지가 아니니까 2.8%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집 없는 사람이 집 한 채를 상속을 받으면 정부가 특별히 2%는 빼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특별한 규정으로 2%를 빼죠. 2.8에서 2를 빼니까 0.8. 그럼 여기서 0.8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세율인가? 등기. 등기네. 그러면 여기가 상속 등기가 숨어져 있었네요. 자,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를 물리니까 2% 물건값 빼고 물리니까 2% 빼고 등기분 물리니까 요건 특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합병. 자, 법인이 합쳤네.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에요. 그럼 법인이 합치니까 A법인과 B법인이 둘이 그냥 단순히 합치면 내가 실제로 돈을 주고 샀을지라도 합치면 이름만 바꾸면 되겠죠. B법인이 돼 있는 거 A법인도 이름만 명의만 바꾸면 되잖아. 명의만 바뀌는 것을 합병을 하면서 뭔만 바꾼다는 얘기인가? 이름만. 이름이 뭔가? 등기만 바꾸면 합병 등기. 자, 등기만 하니까 2% 물린다. 2% 빼고 물린다. 빼고 등기부만 물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분할했어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이 공유물이며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이면 공유물의 분할은 몇 프로짜리인데? 2.3%짜리인데 2.3%짜리인데 이제 분할을 했네. 자, 분할하면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단순히 분할하게 되면 내가 물건을 새로 샀다, 새로 산 건 아니다. 새로 산 건 아니니까 물건값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럼 2% 빼겠죠. 2% 빼고 0.3%만 물리는데 여기서 0.3은 물건값이다, 등기값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분할 등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분할해서 등기분에 대해서만 물리니까 2% 빼고 특례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건물을 이전했습니다. 자, 건물을 이전했네. 지금 이 장소에 있는 건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했는데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지 않았네요. 다만 이전한 건물의 가액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했으면 물건값도 물리고 등기값도 물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초과했다는 이야기인가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앞에 뒤에가 다만 그랬으니까 앞에하고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 뒤에는 초과했으니까 앞에는 초과 안 했다. 그럼 초과 안 했을 때는 물건값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러면 2%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그러면 빼고 물리니까 여기도 이전에 대한 뭔만 물린다? 등기. 그럼 이전 등기네. 등기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물리면 되겠네요. 자, 6번은 재산 분할. 재산을 분할했어요. 그럼 재산을 분할하면 남의 걸 내가 분할했다, 내 걸 내가 분할했다. 내 것을 내가 분할했으니까 내가 내 물건을 분할했으니까 물건을 새로 산 거다, 아니다. 새로 산 게 아니니까 물건값 2%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니까 여기도 등기부만 물리겠죠. 그래서 재산 분할 등기부만 물리니까 특례세율로 과세하겠네요. 자,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했네. 자, 벌채하여 원목을 통나무. 자, 나무 원목. 나무는 취득세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자, 취득세 대상물 14개를 한번 익혀보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임목 있네. 취득세 대상물 안에 들어있네. 자, 여기서 임목이라는 것은 일단 서 있는 나무다, 누워 있는 나무다. 왜? 살아있는, 설립자잖아요.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죠. 그런데 여기서는 벌채했으니까 살아있다, 죽어버렸다. 죽어버린 통나무는, 죽어버린 이 원목에 대해서는 취득세 물린다, 못 물린다?
그래서 물건값 2%는 못 물리니까 통나무에다 도장을 찍는 뭔 값만 물린다? 등기값만. 그래서 등기값만 물리겠습니다. 통나무에 번호 쓴 번호값만 물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원목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취득세 물건값은 못 물리니까 이름값만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례세율로 적용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등기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등기란 이름을 안 썼더라도 다 읽을 때 등기가 다 숨어 있는 걸 그대로 찾아 읽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중과 기준세율 2% 물립니다. 여기는 중과 기준세율로 물린다는 이야기는 등기를 포함해서 물린다? 등기는 안 물린다. 자, 등기부는 물리지 않습니다. 건물을 개조하고 수리했네요. 우리 건물, 내 건물을 개수했으니까 등기를 새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개조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만 물린다? 2%. 2% 중과 기준세율로 물리겠습니다. 이제 종류 변경이네. 변경.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변경해서 등기할 때는 변경 등기는 무슨 세로 물리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제가 써놓은 게 있는가 한번 가볼게요. 써놓은 게 있는가 제가 가볼게요. 자,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등록면허세로. 지금 칠판에 쓴 지가 지금 15분 지났네요. 예,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한 것은 등록면허세 항목이니까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 변경, 등기부는 취득세 물린다, 못 물린다? 등기부는 취득세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고 이렇게 말 써놨잖아요. 변경, 등기는 무슨 세로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물리니까 등기부는 취득세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 대상이니까 변경, 등기는 취득세를 물릴 수 없으니까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로 물린다? 가액 증가분은 무슨 세만 물린다? 2%인 중과 기준 세율로. 여기서 가액이 증가되면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를 물린다, 등기는 빼고 물린다? 빼고 물리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요 1년 내내 질문해요. 왜 등기부는 세금 물린다는데 왜 안 물린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래요. 왜 등기부는 세금 안 물린다고 자꾸 설명하는가요? 그래요. 내가 왜 안 물린다고 해서 물린다겠지. 등기부는 무슨 세를 물리는가? 등록면허세 물린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물리냐고 자꾸 그래요. 물린다고요. 등록면허세를 물리니까 변경 등기는 취득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는 거죠. 취득세 물리지 못하고 무슨 세로 물리겠다? 등록면허세로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취득세 물린다, 등록면허세 물린다? 변경과 설정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물린다.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로 물린다. 그래서 변경해서 등기하는 건 등록면허세니까 취득세에서는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 물린다. 등기는 빼고 취득세 물린다. 빼고. 또 봐요. 또 아니 지금 물린다 해놓고 안 물린다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요. 변경해서 등기하면 무슨 세를 물린다? 등록면허세 물리니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를 물린다. 등기는 빼고 취득세 물린다. 등기 빼고. 등기는 어차피 무슨 세로 물리니까? 등록면허세로 가니까. 이걸 시험이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탁 막혀가지고 저는요 저것 때문에요 토지의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하면 된가요?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가면 돼. 이것만 모르면 이거 버려버리고 나머지 4개를 가지고 풀면 돼요. 나머지 4개를 다 알면 이게 답이겠죠. 그거 다 완벽하게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여기서 그냥 딱 멈춰버리시면 안 돼. 그래서 등기 원인 5가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다시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물린다? 취득세. 이전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변경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설정해서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 소멸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이렇게 하나씩 하면 다 알아. 근데 붙여버리면 나 몰라요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또 모른다는 소리 할 거예요. 자, 이제 과점 주제 간주 취득이네요. 간주라는 것은 취득했다, 취득은 안 했다. 안 했다. 취득도 아닌데 세금을 물려라. 그러면 취득도 아니니까 내가 이 물건을 내가 내 앞으로 내 물건이라고 내가 내 이름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러면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 물린다, 등기는 빼고 물린다. 빼고. 등기 빼고 물리면 되겠죠.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세관에서는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는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세관에서 등기 안 해주죠. 갔는데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취득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 이 가로를 내버렸잖아요. 연부취득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라.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연부취득은 아니어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연부취득이 아니었을 때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던 거예요. 그게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했던 거예요. 쉽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이거 문제들을. 그래서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는 수입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등기까지 포함해서 물린다, 등기는 빼고 물린다? 빼고 물리는 거예요. 됐어, 이제. 자, 시설 대여. 자, 시설 대여. 내가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어. 내가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은, 빌려 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럼 등기 빼고 취득세 물리면 되겠죠. 자, 됐어, 이제. 그 다음 이제 무덤. 자, 무덤이 딱 나오면 얼른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덤, 취득세,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요 개념을 먼저 잡으세요. 무덤 나오면, 무덤은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고 집에 갈 때를 생각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무덤 하면 지금 요런 무덤을 생각하시면 돼. 요런 거. 집에 갈 때 혹시 여기서 하고 딱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오늘같이 으스스한 날 집에 갈 때 이 근처로 가려면 막 갑자기 여기서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거.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이게 단독주택. 이게 단독주택. 홀로 누워있는 분. 이게 무덤이에요. 그럼 이 무덤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이 땅들에 대해서는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그런데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무덤은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 물린다, 등기 빼고 물린다? 빼고. 세상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 지문을 다 통으로 외우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임시 1년 초과. 임시로 사용하는 물건을 1년이 넘어야만 취득세를 물려. 임시로 쓰는 물건 1년이 안 되면 아예 취득세를 아예 안 물려. 1년이 넘으면 취득세를 물리는데 1년이 넘어도 임시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가, 잠깐 쓰고 있는가? 잠깐 쓰다가 부숴버릴 것은 등기하고 부셔버린다, 안 하고 부셔버린다? 안 하고. 그러면 임시라는 멘트가 딱 나오는 순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빼고 2%만 물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13번. 자, 13번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러면 등록면허세 내고. 자, 이미 냈어. 등록면허세를 내고 다시 취득세, 취득 시기가 도래하면 이미 등기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다, 안 냈다? 냈다. 나중에 취득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등기분을 포함해서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물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연습.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중과세, 이제는 중과. 무겁게 물리는,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는 거. 그럼 이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선박이나 고급 주택을 이런 걸 취득하면 이게 사치하는 재산들이에요. 자, 사치하는 재산이니까 세금을 조금 물린다, 많이 물린다? 많이. 사치니까 몇 배로 물린다? 4배. 4배니까 이런 경우는 100분의 400. 그래서 이걸 4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배만큼 더 무겁게 세금을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치를 하게 하는가, 못하게 하는가? 아니요, 사치하려면 하세요. 그럼 세금만 무겁게 내시면 돼요, 그 말이에요. 몇 배 더 내면 돼요, 그 말이에요. 4배 더 내시면 돼요. 이제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은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네. 그럼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만 주택인가, 땅도 주택인가? 땅도. 그러면 건물하고 땅인데, 땅, 이렇게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주변에 땅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 사람 땅인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바닥에, 자, 바닥. 이 바닥 면적의 10배.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만 부속된 토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를 10배를 20배 이렇게 나와요. 많이 인정하면 사실은 세금 많이 물리니까 좋겠죠. 그런데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몇 배까지만 부속된 토지로 잡아라. 10배까지만 부속된 토지로 잡아라. 그러면 이 말은 10배까지는 몇 배로 중과세하고 4배로 중과세하고 10배가 넘는 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중과세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20배를 중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20배가 아니라 10배만큼 중과세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자, 취득한, 이제 안 보고 연습해 볼게요. 사치성 재산이에요. 일반 땅을 사고, 제가 일반 땅을 사고 나중에 이 땅을 사치성으로 바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척기간 배운 걸 생각하세요. 내가 취득세를 신고를 했어. 내가 취득세를 신고하면 정부는 몇 년간 내 자료를 뒤에서 뒤질 수 있다. 5년. 그러면 5년을 뒤질 수 있으니까 내가 취득세 신고하고 몇 년 안에 사치성으로 바뀌어버리면 다시 중과세로 추징하겠다. 5년. 그래서 5년이에요, 이게. 그래서 5년이에요. 일반적인 재산을 취득한 후에 몇 년 안에 사치성으로 바뀌면 중과세로 세금을 더 물려버리겠다. 5년 안에. 그럼 우리는 반대로 돌리면 되죠. 제가 땅 사고 그 땅에다가 몇 년 지나서 사치성으로 바꾸면 중과세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만 버티면 돼. 5년 동안만 일반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사치성으로 바뀌어도 중과세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 집을 사고 옆에다가 과일나무를 막 심어.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몇 년만 심어놓고 버티면 된가? 5년 딱 지나면 과일나무 뽑아버리고 옆에다가 미니 골프장을 지어. 그래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안 한다. 자, 몇 년만 버티면 된다. 5년만 버티면 된다. 요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끝. 자, 이번은 안 보셔도 돼. 고급 선박 이거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거 시험에 내오지 않으니까. 사치성에 되는 선박은 고급 선박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치다.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치다. 그렇죠. 누구나 다 알겠죠.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고시 가격이 얼마가 넘어야 사치예요? 그러면 3억이 초과되는 선박을 사치라고 그래요. 3억이 넘는 선박을 사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신에 3억이 넘었더라도 이 선박을 가지고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하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실험 실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 한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다음 이제 고급 주택. 이거 시험에 요즘 안 내요. 그런데 이걸 다 외우신 분이 있더라고. 확 외워. 아, 사치성 재산이니까요. 고급 주택을 취득하면 4배로 중과세예요. 그럼 4배로 중과세 하는데 단독 주택이 면적이요. 331을 초과하고 또 여기다가 더하기 시가 표준액이 9억이 넘는 집을 사치라고 그래요. 그럼 9억이 초과되고 331을 초과해야 돼요. 또 땅은요 661을 초과하고 또 9억을 초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이면 일반 집인가요? 사치하는 집인가요? 사치하는 집이죠. 여기는 여기가 이쪽이 아니라 이게 바뀌어졌어요. 여기가 시가 표준액 9억이 초과되고. 자,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여기하고 상관없이 금액하고 상관없이 에스컬레이터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또 공동 아파트죠. 자,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사치하는 집이다. 그럼 그 사람도 내 집으로 이사 오면 그 사람도 사치다, 사치가 아니다? 사치다. 그러면 너도 우리 집에 이사 오면 너도 사치다. 이사 오면 너도 사치다. 이러면 되죠. 뭐 그런 간단한 거 가지고 뭐 이런 걸. 이거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오락장. 이것도 시험에 안 내요. 자, 고급 오락장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어딘가요? 카지노, 빠칭코, 강원도 정선. 막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치한다. 그러면 주로 빠칭코에 가면 우리 빠칭코 혹시 해보신 분 있는가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장난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기계 땡기는 거 그게 사치예요. 자, 땡기는 장소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자, 카지노에 가서 이렇게 나발을 땡기는 데가 있어요. 그거 사치예요. 또 카바레 가서 앞에 사람 땡기는 도 사치예요. 카바레 또 땡기잖아요. 손으로 땡기고 돌리고 막 하잖아요. 그건 사치예요. 그럼 만약에 룸살롱 가면 땡길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옆에 종업원 있으면 앞에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사치예요. 땡기니까. 그럼 나이트클럽 가면 땡길 수 있는 거 없는가? 막 심각한 노래가 나오다가 조용한 노래로 들리면 싹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땡길 수 있어. 그래서 사치예요. 그것도 다 사치예요. 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봐요. 아, 내가 옛날에 저랬지. 그럼 거기가 사치는구나. 다 알 수 있어. 이제 이게 사치예요. 근데 사치에 대해서 종류를 시험에 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거. 이런 건 거들떠도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고급원학장이 나온다 그러면 딱 하나, 고급원학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에 몇 배를 부속된 토지로 잡는다. 10배 끝.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중과기준세율에 이제 2배로 중과세하는 거, 이거를 이제 좀 배우셔야 돼. 자, 그럼 여기는 요것만 보세요. 과밀이라는 멘트를 보세요. 과밀. 자, 과밀은 공법 시간에 배웠어. 뭐가 과밀이란 얘기인가? 사람, 인구 밀집.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 어딘가?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자, 과밀 억제권역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수도권. 자, 그럼 대도시 수도권. 과밀 딱 나오는 순간 이제 지금부터 익히세요. 취득세는 2배, 등록면허세 3배, 재산세 5배. 이것만 계속 익히세요. 다른 짐은 다 필요 없고 앞에서 과밀이라는 이름만 딱 보이면 물어볼 때 취득세에서 물어보면 몇 배? 2배. 등록면허세 3배, 재산세 5배. 끝. 지문 읽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 나오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앞에 과밀 그러면 끝에 가서 취득세면 몇 배? 2배. 과밀 나오고 중간에 가서 등록면허세면 3배. 과밀 재산세면 5배. 중간에 거 싹 생략해버리고. 문제 풀 때는 객관식은 그렇게만 푸시면 돼요. 이제 5번으로 가보죠. 표준세율에 딱 나오죠. 여기 대도시 나왔네. 대도시면 뭐하고 두 글자로 뭐하고 똑같다 했는가? 과밀이니까 취득세 몇 배? 2배. 끝에 가세요. 끝에 가니까 2배라고 돼 있네요. 앞에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제일 뒤에 있는 게 몇 배가 들어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대도시 과밀 그러면 취득세는 무조건 2배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럼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도시에서 제일 밑에 보세요. 도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대도시로 들어오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 자, 은행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유통산업 백화점. 그 다음에 하나가 병원. 요 세 가지만. 요 세 개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학원 밑에 뭐 있는가요? 은행이 들어오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앞에 건물 보면 뭐 많이 들어와 있는가요? 병원. 우리 건물 옆에도 병원 있죠. 병원은 중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백화점 있죠. 백화점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세 개는 도시에서 꼭 필요한 업종들이니까 도시로 들어와도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제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로 가보죠. 이제 여기는 조금은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주택을 제가 이제 집이 있는 사람인데 주택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면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물린 거 보세요. 이번에 제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집을 살려고 그래. 자, 집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집을 사. 그런데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조정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두 번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 두 번째다. 그러면 그때는 2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 중과세 안 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산 집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구입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 집이 하나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강남은 조정 대상이에요. 강남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김포에 집을 또 살러 간다. 그럼 김포는 조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김포에 사는 두 번째 집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김포에 집이 하나 있어. 그럼 반대로 김포에 집을 하나 가진 사람이 이번에 서울에 있는 강남에 집을 살려고 그래. 그럼 강남은 조정이다, 조정이 아니다? 조정이다. 그럼 강남 집을 살 때는 몇 배로 중과세 한다? 2배. 바뀌어서 생각하시면 돼. 이 집은 두 번째 집인데 내가 이 두 번째 집을 사는데 이 집이 조정 대상에 있으면 2배. 조정 대상이 아니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만약에 세 번째 집이면 조정 대상에 있는 세 번째 집이면 4배로 중과세. 3배는 없어요. 3배는 없어요. 무조건 4배, 4배. 세 번째 집이면 4배. 만약에 제가 세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2배. 여기서는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2배. 근데 네 번째 집이면 무조건 4배. 무조건 4배. 네 번째 집이면. 조정 대상이든 아니든 무조건 네 번째 집이면 4배. 3배짜리 중과세는 없어요. 2배 아니면 4배예요. 2배 아니면 4배로 세금을 물리는 거지 3배로 물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제가 이번에 집을 사는데 두 번째 집인데 이 집이 조정 대상에 있는 집이면 몇 배로 중과세? 2배. 세 번째 집이면 4배. 네 번째 집이면 4배로 중과세 합니다. 자, 이제 조정 대상이 아니네요. 두 번째 집이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번째 집이면 2배. 네 번째면 4배로 중과세 합니다. 법인들은 조정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법인이 사는 집은 무조건 4배. 법인이 사는 집은 무조건 4배로 중과세 버립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이 정도만 하시고, 이제 주택수 판단할 때 몇 개만 봐드릴게요. 신탁된 주택이다. 신탁이란 말은 내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다른 사람에게 맡겨놨는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집이면 그 집은 남의 집이다, 내 집이다. 자, 내가 누구란 얘기인가? 위탁자. 그래서 이 경우는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 수탁자의 주택수가 아니라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4번.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자, 이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주택은 아니다? 주택 아니죠. 그런데 제가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구청에서 저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나와.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건물분 재산세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주거용으로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면 이제 구청에서 나에게 주택분 재산세로 세금을 물려. 그러면 구청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누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막 속으로 뭐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은 이제 오피스텔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됐으니까 이 경우는 주택수에 가산하겠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런데 단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면 그때부터는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책을 안 보고 하세요. 자, 지금부터 책을 안 보고 세율 암기가 됐는가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다시 책을 보셔도 되는데 안 보고 해보세요. 원시로 취득하면 세율은 28. 하나 맞았죠? 상속이고 농지네요.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상속이고 농지가 아니면 28. 매매이고 농지 이외,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40. 공유, 합유, 총이물의 분할은 23. 봐요. 제가 농지를 유상으로 사면 3%, 아니면 4%. 요것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다 했잖아요. 딱 하나만 딱 잡고 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하나 알았어. 그래서 답을 맞춰버렸네. 이게 요령이에요. 객관식 푸는 요령이에요. 두 번째 또 상속을 받아서 여기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이다. 그럼 중과 기준을 빼라고 했으니까 등기만 물린다, 등기는 안 물린다. 등기만. 그러면 상속 뒤에 뭐가 숨어져 있다? 상속, 등기. 그럼 됐죠? 공유물의 분할, 등기. 이전, 등기. 분할, 등기. 또 건물을 개수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답은 몇 번? 5번. 끝. 세상 쉽죠. 이렇게 쉽다는 걸 빨리 느끼셔야 돼. 문제 풀 때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요령만 터득하면 객관식은 다 풀 수 있어요. 자, 과밀이고 여기는 취득세네. 과밀이고 취득세니까 이 경우는 몇 배로 중과세한다? 2배. 자, 2배. 중과세가 되게 않는 걸 찾아. 이건 중과세 됐네. 자, 대도시에서 사원에게 그냥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네. 그러면 법인이 우리 회사 종업원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보류.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해운제 골프장, 사치, 해운제 골프장이니까 몇 배? 4배.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이제 고급 오락장이네요. 고급 오락장의 건물을 증축이나 개축했으니까 당연히 앞에가 뭐인가? 사치성 재산을 증축했으니까 몇 배? 4배로 중과세합니다. 네, 3억 원 초과인 비사업용 선박을 실험 실습 이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몇 배로 중과세? 4배.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다 중과세 하는데 이거 하나만 잘 모르겠네? 그럼 답은 몇 번인가? 3번으로 4배 중과세 돼 있잖아요. 2번이 중과세 아닌 걸 찾으라 했으니까. 아닌 거. 그럼 이거는 대도시에서 법인들이 우리 회사 종업원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과세는 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밖에서 도시에서 새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종업원들을 위해서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요거는 사람이 늘어날 목적이 아니니까 중과세. 그럼 과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인구가 늘어나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면 중과세인데 우리 회사 종업원이 있는 그 종업원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요거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지문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지문. 예. 상속, 농지. 상속, 농지면 1000분의 23. 상속, 상가는 농지가 아니니까 18. 법인이 합병이면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승계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네, 맞았네요. 이제 3번. 유상으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0. 틀렸네요. 농지가 아니었을 때는 1000분의 40. 틀렸네. 그다음에 상속으로 이제 특례세율에서는 상속을 받으면 상속대가 뭐가 숨어져 있는가? 등기가 숨어져 있으니까 2% 그대로 물린다, 뺀다. 등기 나오면 무조건 뺀다. 앞에가 등기가 들어있으면 2% 빼고 등기분만 물리니까 2% 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또 재산 분할이니까 분할 뒤에 뭐가 숨어져 있는가? 등기가 숨어져 있으니까 2% 뭐 한다? 뺀다. 끝.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등기분을 포함해서 물린다, 등기는 빼고 물린다. 등기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으니까 2% 빼고 물린다, 2%만 물린다. 2%만. 그 중간 기준세율만 요게 바로 2%만 물리겠습니다. 됐죠? 이제 과밀 나오고 취득세네. 과밀 나오고 취득세니까 몇 배? 2배. 뭐요? 중간에 이럴 것도 없네요. 자, 1세대 3주택 세 번째 집이고 조정 대상에 있으면 몇 배? 4배. 4배. 끝. 다른 거 중간에 거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딱 핵심 포인트만 딱 잡아가지고 그걸 문제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돼요. 자, 끝났네요. 그럼 이제 세율은 이 정도로 끝났어요. 작년에는 세율이 표준 세율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특례 세율 쪽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올해는 특례 세율 쪽 이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례 세율 문제를 풀 때는 등기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등기만 들어있으면
중과 기준세율 물린다 뺀다? 뺀다. 등기 없으면 중과 기준세율로 부과한다. 이렇게 끝.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납세 절차부터 진행을 해보죠.